규제 풀어줄게. 속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목동 얘기 들어보니까 관리처분 하려면 10년 걸리는데 오세훈 임기 내에 관리처분 받겠다라는 목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2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아닌가? 지금 제가 송파구에서 사야 된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오른쪽 이 굉장히 많은 오를 지역. 적고 있어? 아 진짜. 단순히 생각해도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수급 밸런스도 안 맞지. 하반기 분양가 더 올라갑니다. 전쟁 여파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언제 떨어지지? 떨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사야 되는데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든 정부든 닥치고 공급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아파트 분양 늘리겠다는 건데 늘려본데 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약간 기회주의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기회라고 봐요.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4년 동안 닥치고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4년 후에 자기도 승부상 걸어야 되잖아, 대선에. 4년 동안 성과 내야지. 나는 공급을 늘린 시장으로 인정받고 대선 나가고 싶잖아요. 내 솔직한 마음을 내가 다 얘기한다. 오세훈 시장의 마음이 이렇다. 다 얘기하는 닥치고 공급합니다. 나 이거 가지고 실적 가지고 대선 나갈 겁니다. 정부도 지금 닥치고 해야 돼. 서로 닥친대.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도 앞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고 규제 풀어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2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아닌가? 역설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그때 너무 좋았어. 그때는 물 들어온지도 몰랐다니까? 20년에 한 번 들어오는 물이니까 저는 이때 기회를 한번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뭐예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무주택자들은? 네, 어디다 사야 돼? 언제 사야 돼? 이거잖아요. 내 돈 한 3억 갖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뭘 사줄지 정리를 해줄지 나 주식에서 한 3억 정도 싹 빼갖고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겠다 했을 때 소장님 같으면은 3억이면은 이제 소장님 이거 박제되니까 이제 말 조심하세요. 그 안 오르면 이제 소장님 이제 같이 갑니다. 우리 물귀신입니다. 본인의 뭐 아, 또 왜 이렇게 자신감 있는 시장의 수요자들이 최근에 어디를 많이 샀느냐를 보게 되면 장인 뉴타운. 맞아요. 근데 거기는 한 3억 갖고는 지금 안 돼요. 이게 한 2달 전에는 4억 5천짜리도 있었는데 맞아. 지금 한 6억 정도 들어가고 6억 정도 있는 분들도 그런 데가 훨씬 나은 거죠. 신통인데 입주를 해야 되는데 신통은 13구역은 3억으로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13구역. 그리고 최근에 상계동 많이 갑니다. 상계 많이 2구역 갔더라.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빨라요. 관리처분 임박이거든요. 새 아파트 빨리 받을 수는 있어요. 위치는 상계동이 좀 더 북쪽이긴 한데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억 이하 자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 상도동 쪽도 동작구도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쪽에도 상도 구역들이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상도동도 좋아요. 동작구에서 재개발해주는 지역에서. 상도 접근할 수 있는 구역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상도동이 이번에 인수위원장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군데요? 권대중 교수님. 권대중 교수님이 완전 진보 쪽이 아니잖아요. 이게 시장주의자인데 시장주의자를 왜 인수위원장으로 그것도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안 하겠다는 사람을 그것도 부동산 교수를 시사점이 있잖아요. 아마도 구청장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거 구역 많은데 이것만 잘하면 나 다음에도 재선 되겠는데 빨리 눈치를 챈 거예요. 상도 플러스 동작구의 정비 사업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구청장이 눈치챘어. 나 이것만 잘하면 나 다음에 재선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용산구도 심경훈 교수님 인수위원장이에요. 지금 부동산 교수님들이 인수위원장에 들어간다. 왜? 그렇게 정비 사업이 중요하다니까. 속도를 낸다니까. 대표님이 하기에 아니 저는 지금 딱 전문이잖아요. 말씀 잘하신 게 예를 들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주민도 원하고 자치구에서 원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게 일단 어쨌거나 아파트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럼요. 장애동은 좀 진도가 많이 나갔고 좀 더 초기로 들어간다 했을 때는 아까 이제 동작구의 사당동 사당도 좋지. 맞아, 뭐 맞아. 상도동 이런 데는 동작구 자치 내에서 아예 그냥 그림을 그려놨어요. 맞아요. 재개발 하라고.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 말은 이미 조금 유명하다. 안 좀 가격이 유명한 거좀 올랐다. 추천해줘봐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한 개만 살 거니까 너무 신중해야 되잖아. 송파구다 해볼게요. 송파구. 송파구가 돼? 삼성이랑 잠실 종합운동장이라 해서 삼성국제교류무직으로 지정이 그건 됐잖아요. 비싸잖아. 6년 전에 지정이 됐잖아. 6년 전에 지정하면서 그때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던 거야. 강남구랑 송파구 아파트들. 맞아요. 그럼 왜 묶었어? 교류무주가 엄청 난 거니까 묶었잖아요. 맞아요. 그 주변에 땅값은 그냥 오를 거야. 2031년, 32년만 돼도. 빌라 6억짜리 사놓으면 나 실제로 2031년, 32년도에 야 전세가만 6억에 간다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제가 계속 마음이 바뀌는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항상 투자라는 게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기 전에 유망한 곳을 추천하는 것 뿐이라서 제가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시기 이번 달, 다음 달, 오늘, 내일 항상 달라요. 왜냐 가격이 오른 걸 내가 추천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건 맞지. 그건 맞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잠실이나 삼전이나 속촌이나 그 맞아. 가격이 그 가격이야. 맞아. 거기서 역세권에 조금 더 붙어 있으면 조금 더 비싸고 그치. 여기서 조금 더 멀면 조금 더 예를 들면 싸고 그냥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차이에서 왔다 진짜? 갔다 해야 돼. 원래 그럼, 시세가. 예를 들면 송파구다 그러면 저희가 2024년도에 삼전동 하단을 제가 추천했었거든. 그런데 지금 삼전동은 먼저 시작했잖아. 똑같은 빌라 6억이어야 되는데 삼전동이 지금 갑자기 10억을 한단 말이에요. 잠실동이
똑같은 빌라 6억이어야 되는데 3전보다는 싸. 조금 늦게 시작해서 8억 한단 말이야. 막 올라가네. 제 영상 한번 보시면은 속전동 그 속전 호수가 보이는 조망을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이 금액이 1년 6개월 전에 삼전동과 잠실동 가격이라 수준한 거예요. 근데 얘도 이제 1, 2개월이 지나면 또 오르겠지. 지금 제가 송파구에서 사야 된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속천 고분역에서 상단에 있는 속천 호수를 보는 속천동과 그다음 오를 때가 어디냐면은 그 오른쪽 송파동이 굉장히 많이 오를 지역. 파동 적고 있어. 아 진짜 이렇게 추천하는 관점은 그렇다는 거죠. 저는 단기에 올라가는 수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만 사람이라. 더 얘기해줘요. 송파구 살 돈은 난 좀 부족해.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예. 송파구보다 좀 더 저렴한 데도 하나 추천해줘요.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강동구. 아 강동구. 예, 아, 강동구에도 강동구도 이제 좋지. 1억 전후. 예. 1억 전후로? 네, 시작할 그런 거 곳들이 좋다.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강동구인데 얘는 지금 뭐 2억 투자인데 얘만 1억 투자야. 그럼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 이유가 근데 있겠지. 입지는 빠지지 않는데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좀 기준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빌라가 재개발의 확정은 아니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확정되면 재개발의 확정이냐 올라가니까. 아니냐의 기준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초합설립인가 정도? 그러니까 초합설립인가가 낮다. 그럼 그게 확정. 그럼 완전 확정이지. 예, 초합설립인가가 안 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확정은 아니잖아. 그럼 그렇죠. 확정은 아니라는 거는 내가 사는 빌라 가격이 적정 시세인가가 되게 중요하고 아, 적정 시세에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자치구에서 원해주는 지역이면 더 좋은 거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제일 비싼 곳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희망이 있네. 그러니까 그렇죠,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손품 발품 팔고 모르면 대표님한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제가 거만한 근데 표정. 생각보다는 소장님 발 빼는 거 봐. 아까 소장님 지금 나한테 상도동하고 연락하지 마. 왕인 몇 구역이죠? 녹음하세요. 난 속전호수. 이미 박제됐어. 책임집니다. 안 오르면. 안 오르면 책임진다고? 당연히 오르지. 뭐 오르면- 근데 가가지고 내가 분명히 오르면 6억짜리 우리한테 사는데 밥 사나? 10억짜리 사놓고 지금 나한테 지금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고. 뭐 오르... 이번 주 이슈는 이거였잖아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머니 무브 반도체를 번 돈 부동산으로 가는 게 맞겠다. 걱정된다. 주식이 본격적으로 조정장에 들어간다면 주식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게 되면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네, 네.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맞지. 너무 부동산이 많이 들어와서 돈이 묶이게 되면 뭐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애초에 있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약간 처음부터 부동산 사기에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작은 돈으로 접근이 쉬운 주식에 투자해서 최종 종착지는 부동산이긴 하잖아요. 근데 막을 수가 이제 있어요. 필요한 분들 만약에 주식이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이 돼 우리 대표님 같으면 네. 돈 벌었잖아요. 네. 뺐어 주식으로. 나는 부동산 사야지. 나 하나 더 살 거야? 네.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집을 사려고 했는데 네. 하이닉스 삼성이 막 올라가니까 안 사고 있다가 네. 조정이 되면 집을 살 수는 있지. 그러니까 필요한 수요자들은 사는데 2주택 있는 사람이 주식이 조정됐다고 주식 있는 돈을 빼서 3주택으로 저는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주식으로 돈 벌었으니 우리의 집이라도 사줄게. 아파트 사주기 힘드네? 그럼 재개발 빌라라도 사줄게. 저는 이런 수요는 있다고 봐요. 2021년처럼 미친 듯이 막 자금이 다 부동산으로 가서 난리를 치고 이런 거는 너무 국민을 좀 약간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너무 머니무브 걱정 때문에 세금을 과도하게 규제하지 말라 이 얘기네요. 근데 그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세제 조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곳이 어디예요? 고가 아파트 시장의 보유세가 1,000만 원 나오던 게 2,000만 원 나오고 3,000 나오고 5,000 나오고 다주택자들은 5,000 내던 게 1억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그럼 동탄 신도시 얘기 좀 살짝 해볼까요? 네, 네. 동탄에 뭐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보유세 올려서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100만 원 나오던 게 150만 원 나와. 그러면 그 50만 원 때문에 집 팔까요? 20억 이하 중간 아파트 이하 시장은 보유세가 부담스럽지 않은데 노도관, 금광구, 네, 15억 이하. 동탄 보유세하고 큰 관계 없는 지역이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머니무브 때문에 보유세를 올린다는 게 이게 인과관계가 안 맞는데 차라리 그냥 증세하고 싶다. 라고 하든지 머니무브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 기업들이 실적 낼 수 있도록 규제 없애주고 주식이 좋은데 뭘 또 부동산을 투자해. 애가 공부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가 공부 안 한다고 방문 닫고 용돈 줄이고 애를 때리고 하면 애가 공부하겠냐고 그냥 잠자지. 주식 쪽에 금융시장에 자금이 머물게 해주고 싶다면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지 굳이 부동산에 세금을 올려서 약간 궁색한 변명 아닐까 생각합니다. 7월 말에 세제 개편 발표되기 전에 7월 중순에 대토론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뭐. 근데 이제 대토론회를 하면 보니까 정책위원장, 국토부 장관, 뭐 금융위원장, 다 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장님 같은 전문가 그리고 일반인 200명 모집해서 한다고 하는데 200명?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느낌이 달라요. 예전 같으면
왜냐면 이제 뭐가 이렇게 달라? 풍기기만 하잖아, 보유세랑 세금. 예. 그래놓고 이제 7월 말에 바로 땅땅땅 했을 거를 과거에도 이런 세제 규제를 했더니 결국에는 효과는 한 2달밖에 안 가고 역효과가 오히려 더 컸잖아요. 이번에는 7월 중순에 실제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200명의 발언 기회에 1분씩만 줘도 200분이에요. 200명의 의견을 들을 수도 없고 국토연구원에서도 조사 결과 올리고 하는데 네. 이분들이 그걸 모를까? 그냥 명분 쌓기. 집값도 못 잡는 세제 개편 왜 했냐라고 하면 200명 의견도 들어서 한 정책인데 왜 그렇게 과도하게 얘기를 하냐? 저는 회피용 아닐까? 진짜 의견 듣고 싶으면 이렇게 대토론회가 아니라 5명씩 소토론회를 100번을 하는 게 낫지. 우리가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답은 정해졌다. 네, 세제 개편하는데 그냥 하기에는 표심도 무섭고 한마디로 욕먹기 싫다. 7월 말에 세제 규제 정책이 나올 건데 첫 번째가 보유세인데 보유세는 이제 아시겠지만 서울의 아파트가 10억이다. 한 1, 2년 전에는 공시지가 한 5억 정도 절반 했었는데 네. 지금 좀 더 올랐어요. 네. 공시지가 한 6억, 7억 하는데 공시지가를 가지고 바로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정시장 가입 비율 60%로 곱해서 세율을 곱해주던 거를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90으로 하느냐 95%로 하느냐 여기 그게 논의 관건이지. 중이다. 100만 원 내는 보유세가 15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을지언정 뭐 200까지는 안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이제 양도세인데 서울에 공급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예전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임대 놓기도 싫었는데 그렇게 8년 동안 5%씩 진짜 안정적으로 임대 놓으라고 했던 거예요. 맞아. 제가 왜 이렇게 계속 피토하면서 얘기하냐면 나 똑같은 아파트인데 나는 8억에 놓는데 임대사 많은 사람 10억에 나왔거든. 난 내만 맨날 8억 2,500 5%씩 몰렸잖아요. 그 저렴하게 줬잖아. 예, 역할을 저는 했지.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인데 주임사 안 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임대가를 낮게 놨거든요. 또 양도세 중과 큰 혜택도 아니야. 그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계속 준다 한 사람들한테 네. 서울에 지금 임대 줄이겠다고 아파트가 하잖아요. 6만 8천 원 정도 되니까 그걸 맞아요. 공급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8년이 지났어. 야 1년 안에 하면 약속 지키고 2년 안에 하면 50%면 약속 지키고 3년 이후에 팔면 약속 못 지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예, 예. 대표님 화났다 이제. 제가 화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화나실 것 같은 근데 분들을 화난다 위해서. 진짜. 왜냐면 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네. 좋은 정책이냐라고 한다면 네. 주인이 예를 들어서 혜택을 주던 걸 네, 없애잖아요. 네. 임대사업자 의무 기간 끝났어. 네. 세입자 돈 받아서 뭐해? 내버려 두다가 혜택을 없앤다잖아요. 네. 그럼 두 가지잖아요. 왕창 올리거나 맞아. 너 나가. 나 집 팔 거야. 세입자한테도 안 좋은 정책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그렇죠.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박근혜 정부 때는 10년만 보유하면 80% 공제를 네. 해줬어요. 지금 비과세 집값 12억까지만 해주잖아요. 네. 집값이 강남 같은 경우에 50억이다 그러면 비과세가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중요합니다. 왜 네. 80%까지 공제 받으려고 10년 보유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야, 왜 보유만 하는데 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줘? 맞아. 거주도 해야지라고 해서 반을 자릅니다. 10년 보유 40, 10년 거주 40. 근데 이제 이것도 마음에 안 든대. 몇 퍼센트 줄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특별공제로 바뀌지 않을까. 그 딱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예상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다. 보유세, 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거주했을 때 40% 좀 더 높여줄 것 같고 보유 40은 좀 낮출 것 같잖아요. 실제로 네. 큰 차이가 없는 게 보유만 했어 그러면 실제로 40% 못 받고 20% 그렇죠. 받아.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해야 40% 받으니까 네, 조삼모사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된다 칠게요. 영향을 받을 거냐 시장이. 세제 개편해요. 네. 보유세 올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내던 게 2,000만 원 올라. 내년 12월에 고지서 나옵니다. 작년 올랐던 게 이제 올해 반영이 된 그러네, 거고 그러네. 이번 세제 개편은 내년 2027년 12월에 고지서 받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분노가 네. 2028년 4월 총선에 들어가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에 여당이 박살 나죠. 지금 이게 고민이잖아요. 네. 이걸 알고 있어.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몰랐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세율 올리고 공정시장 가입비를 올리고 공시가격 올리고 미친 듯이 올렸더니 2022년 대선 때 뒤집어졌더라. 집값 잡기 쉽지 않아. 근데 조세장은 클 것 같아. 이게 두려우니까 지금 명분을 만들려고 야 머니무브 얘기하고 실제로 머니무브가 강남 쪽에 뭔 그렇게 큰 관계가 있냐고.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 하면 얼마 정도예요? 일단 뭐 몇 천만 원 조그마하지. 수준에서 몇 많이 천도 안 해야 하지. 1, 2억이지. 근데 이제 어제 또 발표한 거 보니까 이제는 김용본 정책실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슬로건이잖아요. 닥치고 공급 얘기하시던데. 방향성은 맞지 않나요? 네, 네, 닥치고 네. 공급은 저는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쵸. 공공이 할 거, 네. 뭐 해야죠. 10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과제도 거의 그것도 반영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되겠네요. 가능성이 높겠다. 네. 이주비 네. 대출도 이제 허용될 가능성이 높고 정비 사업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협조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기조가 완전히 바뀐 게 닥치고 공급을 해주기에는 또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조합을
조합원들이 맞아. 이걸 너무 가대하게 가져가면서 또 그게 집값이 오르는 그것도 게 따지고 부담스러웠던 이것도 따지고 거잖아요. 했는데 예, 이제 예. 그런 거 안 따지고 예. 하겠다라는 거니까 저는 바람직한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 그럼 언제 물량이 나올까요? 지금 공사 들어가도 물론 비아파트는 뭐 6개월 1년이면 짓잖아요. 아파트는 한 5년 공사 기간만 4년 걸리니까 2029년까지 네. 서울의 입주 물량이 계속 줄잖아요. 5년 임기 내에 공급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도 저는 던져줬어야 된다. 두 가지 투트랙으로 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비아파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비아파트 매입 임대도 하고 막연하게 뭐 매입 임대 비아파트 공급 몇만 원이라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돈 지원해 줄게. 주차장법 우리 대폭 줄여줄 테니까 짓기만 지어. 단 잘 지어 좀. 그 대신 하자 싸게 없이. 팔아라 하면 되겠네. 비싸게는 팔지 말고 그렇죠. 하자 없이 저렴하게 잘만 지어줘 라고 한다면 대표님처럼 건축하시는 분들이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원룸 말고 최소 투룸 아니면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양질의 집을 6만 호가 아니더라도 2만 호라도 좋은 집을 좀 공급해 줬으면 모든 국민이 다 아파트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인식 전환을 아파트가 아니어도 살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게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 네. 서리풀, 네. 그린벨트 풀어서 하잖아. 하고 있는 거 포장이라도 좀 잘하자. 초과세수 지금 뭐 김용무 정책실장이 뭐 고민이라고 하잖아요. 초과세수가 제 생각에는 올해 한 50조에서 100조 정도. 그거 절반만 3기 신도시하고 서리풀 지구 반값으로 해줄게. 30대들한테. 어우, 스리프 지구 되는 사람 좋겠네. 12월 첫째 주에 우리 청약 페스티벌 할 거야. 네. 항공분양 반값으로 할 테니까 네. 기다려줘라고 하면 30대들이 살려고 하다가 야 12월까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 주요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게 심리가 단기는 심리가 지금은 심리가 이게 네. 막 붕괴가 되잖아요. 심리라도 좀 안정시킬 수 근데 있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이 스리프 지구, 3기 신도시 또는 유효부지 이런 게 아파트 지어서 이제 분양한다 쳐요. 대출도 안 나오는데 아 그런 건 일반인은 못 해줘야죠. 받잖아. 그냥 부모 찬스. 돈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간다니까. 비아파트 시장으로 우리 그 젊은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원래 이제 우리가 빌라 하면은 사실은 그냥 선수들만 들어오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내가 재개발 어떻게 해야지? 근데 2030 세대들이 투자로 사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로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맞습니다. 아파트가 될 가능성 있는 빌라들을 방북이 되게 많이 사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사죠. 네, 그런 건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장기동이나 예를 갖고, 예. 상계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작년보다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실제로 한 5억 갖고 들어가는 거야 내 돈. 5억도 안 들어가지 실투자금은. 그렇죠. 뭐 근데 이제 2억, 아파트가 3억, 되면 5억 그래도 뭐 15억, 20억은 될 거니까.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그왜 나쁘게 시립 그런 분들 있잖아. 네. 청년들이 또 부동산 투기하네? 아 투기가 아니고 내 집 마련. 자포자기하고 월세 살아야 돼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건 저축하지 아니지. 말고. 청년들이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재개발 빌라를 사느냐. 우리 30대들도 그렇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네, 자녀 네. 집을 사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살 수도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전월세가 없고 네.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떤 분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걸 막 죄악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내가 내 돈 갖고 오직 돈 벌려고 사면 그게 왜 나쁜 거야? 역설적으로 말하면 올라가지 않는 집을 또 왜 사? 그렇지. 전세 월세 가지.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정도는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그걸 악마화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죠. 네. 그리고 이왕이면 또 새 아파트 되면 좋잖아. 그렇죠. 미래의 새 아파트.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평균 분양가가 21억? 그걸 어떻게 해? 어지간한 부자 아니면 자식한테 20억 아파트를 사주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미래의 아파트가 될 재개발 물건 하나 사서 10년 기다려 보겠다는데 저는 이걸 투기로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럼 투기가 아니죠. 똑똑한 거지. 내 그럼 말이에요. 멍청해갖고 안 오른 걸 사야 돼? 아니, 내가 지금 갑자기 흥분했어. 아, 예. 제일 걱정되는 게 공공임대 많이 청년들을 위해서 짓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저를 욕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 반대하냐면 네. 최근에 그 고덕 강일지구에 있었던 일 아시잖아요. 저렴하게 임대 들어왔네? 그냥 받아. 잘 살았어 그동안 네. 10년 20년. 그 사이에 집값이 이렇게 올랐네? 그러니까. 저렴하게 사는 기간에 많이 종잣돈을 모아뒀으면 괜찮은데 사실 모아두는 것보다 집값 상승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기회비용을 다 날린 거거든요. 보상을 해달라는데 그걸 또 어떻게 보상을 해? 너 10년 동안 잘 살았는데 뭘 더 해줘?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년들한테 주는 거는 찬성. 임대를 주잖아요. 25살이 들어왔어. 네, 10년 동안 잘 살았네? 35살이 됐어. 10년 동안 돈 얼마 모을까요? 못 모으지 뭐. 10년 동안 2억 모으기 만만하지 않아요. 아이고 2억도 힘들죠. 35살 돼서 나와야 돼. 기회비용이 다 날아간다니까. 그때 빌라라도 재개발되는 거라도 샀으면 지금 가격이라도 올라가고 내 친구는 입주권 받아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나는 그때 맨몸으로 또 시장에 또 내동댕이 쳐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임대 아파트가 해주려면 영구 임대를 해주든지 아니면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10년 살고 나오더라도 비슷한 조건의 임대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면 괜찮아. 어설프게 임대 아파트 공급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다 벼락거지 됩니다.